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품격이 갈리는 조건이란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 든다는 게 굳이 나쁘지 않아요. 별로 아쉽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좀 그런 타입이에요. 근데 하나 불편한 건 예전만큼 이제 일을 못하는 거죠. 저처럼 일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은 그대로인데 체력이 확실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제일 눈에 띄게 변하는 게 효율에 대한 집착입니다.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지만 예전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 적은 에너지를 갖고 어떻게 최대한 효율을 올리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체력이나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부족한 면이 발생하잖아요. 나이 들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해 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이고 힘들어 뭐 이러면서 예전처럼 열정적이지 못하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이 나이 들미 더 근사해지려면 나는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내 생활 습관을 한번 다듬어 볼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나이 들면서 조금 더 근사해지려면요, 첫 번째, 말수를 줄인다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이제 리더십 강의를 제가 기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급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파급력, 이제 임팩트인데요. 파급력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 말을 줄이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교육 가서. 사실 나이 들수록 말을 고르고 어른답게 말하는 게 인생에 대한 예의죠. 나이는 많은데 이제 말이 많으면 그 중에 필요 없는 말, 해로운 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 쓸데없이 가르치려는 말,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되도록 이제 말을 줄여야 돼요. 별도 없이 했던 말도 이제 언제나 갈등이나 오해를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이 진짜 필요한 일인지 그 내용이나 단어를 계속 다듬고 고르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자연히 말수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 데서나 말수를 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맞춰서 말수 줄이고 내가 하는 말이 이제 긍정적인 말, 임팩트 있는 말, 가치 있는 말을 우선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저절로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공적인 상황에서 이제 회의나 미팅, 내가 말수를 줄이겠어, 이게 기본이면 저절로 적게 말해야 되니까 무슨 말을 하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들수록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말, 가치 있는 말이 되어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 그런 회의 시간에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쓸데없는 말 길게 하고 예전 자기가 쌓은 막 공적에 대해서 막 늘어놓고 이러면 이제 존경받지 못하는 거죠. 사적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나 지인 만나면 나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즐거운 자리에서 대단히 뭐 중요한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소한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런 그 소소한 얘기들이 그 자리를 즐겁게 하는 뭐 유머, 누군가를 막 칭찬하는 미담, 그리고 이제 매체를 통해 내가 알게 된 정보, 소소한 정보, 그야말로.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주로 그런 말을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근데 일단 입만 열면 뭐 그거 들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루머,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막 이러면서 루머를 막 퍼뜨리고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연예인 가십, 아니면 뭐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막 푸념 넋두리 이런 거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또 평가하고 질책하고 이런 말을 한다면 이거는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것만 딱 줄여버려도 나는 일단 평균 이상의 말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믿으셔도 좋습니다. 마음 놓으셔도 돼요. 그런 주제만 빼면 저절로 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집착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리기 때문에 이제 쓸데없는 데 집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의 계획이나 목표에 집착하는 건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도 자기를 과시하는 막 물건, 어쩌다 이제 명품 뭐 백 같은 거 하나 이제 막 할부로 사면 뭐 이걸 보여주더라도 이제 어딘가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SNS를 통한 허세, 이런 것들이 취향이고 오락이고 어떤 땐 동기부여까지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최소한 40을 넘어가면 집착을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는 데 아주 도움이 돼요. 이제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느껴지는 게 많아지는 나이거든요, 마음부터는. 뭐 50부터는 말해 뭐 하겠어요. 일단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의 계획도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진급에 집착한다고 뭐 더 잘 되거나 인정이나 존경에 집착한다고 해서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고 스마트하게 재테크하는 것도 이제 좋은 일이지만 그게 그렇게 돈 한다고 억지로 뭐 되는 부분이 아닌 거 우리가 다 깨닫고 있잖아요. 그죠?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서 이제 노화가 오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이제 막 주름 생기는 거에 집착하고 막 이렇게 막 땡기고 올리고 뭐 언제 보면 막 친구들 얼굴이 막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변해 있고 그러면은 부럽다보다는 막 너무 안쓰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에 목매지 말자, 집착하지 말자 이렇게. 나이 들고 주름 생기는 거 어떻게 막겠어요. 막 찢고 막 땡기고 막 그런다고 막 젊어 보여요? 아니요,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그거예요. 안 되는 건 그냥 내버려 두고 내 힘으로 되는 것만 하나하나 바꾸면서 뭐 성취감을 얻고 그럼 기쁘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이 나를 그야말로 근사하게 나이 잘 들게 하는 거죠. 저한테 이제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 야, 얘네들은 정말 나이를 잘 먹고 있구나 이렇게 감탄스러운 친구 그룹이 있어요. 한 친구는 이제 30년 넘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예요. 남편이 목사님이니까. 그 친구는 뭐 그렇게 아프리카 난민들하고 있으면서 뭐 얼굴에 팩이라도 한 장 붙이겠어요, 그 친구가. 근데 어쩌다 나와서 만나면 서울에 사는 친구들보다도 더 표정이 좋아요. 더 몸 관리도 더 잘하고. 이제 그 나이에 뭐 이렇게 찍어 바르고 관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이게 이제 밖으로 내 보이는 이제 샘플인 거죠. 또 한 친구는 이제 딸내미가 중고등학교 때 너무 이제 아파갖고 학교도 못 가고 이제 병원에서 그 학교 과정을 마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그 몇 년 동안 그 친구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지냈는지 몰라요.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런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그 딸이 완치되고 이제 그 딸은 이제 대학 가고 이제 다 이제 잘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동창회도 나오고 명랑해진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봉사를 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생의 어떤 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저절로 이제 깨달은 케이스죠. 또 한 친구는 그 친구도 세상 살면서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굴곡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영어학원 원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애들이랑 어울려서 그런지 너무 명랑하고 천진난만해요. 그 친구들의 공통점, 그 세 친구들의 공통점이 바로 집착하지 않는다예요. 다들 어려운 이제 인생의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 이제 살아서 그런지 이제 내공이 쌓인 거죠. 누구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능력이나 성취에 집착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너무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거에 진심이에요. 진짜 어른들인 거죠. 명품 하나 걸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근데도 아주 우아하죠. 친구들인데도 이제 걔네들을 만날 때보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야, 진짜 쟤네들은 참 멋지다. 저는 그 친구들에 비하면 너무 아직도 욕심이 앞서서 막 집착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막 지치는 거죠. 그리고 불안해해요. 고민도 많아요. 그런 날을 한 번씩 이제 그 친구들이 세미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친구 가지고 있다면 정말 행운이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에너지를 남겨둔다입니다. 이건 제가 저한테 하는 최면이에요. 에너지를 남겨둬야 돼, 에너지를 남겨둬야 돼,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지인을 만났는데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근데 얼굴이 막 헬쓱한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이번에 이제 그 지인을 보면서 알게 된 게 이 밥을 맛있게 먹는 것도요. 이게 어느 정도 기운이 있어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아예 기운이 없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 그 지인이 저랑 동갑인데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야말로 에너지를 이렇게 탁탁탁탁 긁어 쓰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거죠. 전력질주 뭐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이렇게 한 30분이나 1시간 이렇게 빈 시간 블랭크를 못 참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돼요. 하루를 그냥 꽉 채워야지 마음이 놓이고 안 그러면 불안한 거.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죠? 이거 바로 병입니다, 여러분. 그 지인을 보면서 정말 왜 저렇게 살지?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당신은?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지인이 있다가 너는 뭐 사돈 낱말 안 해 막 이래가면서 막 비난하는 눈초리로
생각해보니까 저도 참 이렇게 누구한테 참 여유 있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항상 저를 보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 100이면 100명 다 너무 바쁘시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조차 엄마 시간 없는데 괜찮겠어?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원고스를 공부하다 보니까 나이 들수록 에너지를 남겨놔야 한다. 이게 계속 마음에 와서 이렇게 막 팍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우리 열심히 계획하고 실행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여분 10%나 20%는 남겨두시자고요.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너무 지쳤다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지쳤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벌써 닥닥 다 긁어 쓴 거예요. 내 에너지. 위험 신호인 거죠. 지치기까지 에너지를 끌어다 썼으면 일단 채우는 과정 거치셔야 됩니다. 그게 뭐든 자든지 놀든지 먹든지 자기가 자기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은 다 다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과정은요, 혼자 있어야지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또 뭐 영상이나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라고 어느 방송에든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과정을 꼭 여러분들의 계획 안에 채워넣는 거를 오늘 당장 여러분들의 인생 전략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